그 성격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각 개별의 개인의 특성과 그 직업의 특성이 얼마나 잘 맞는지 계속 탐색해보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좋은 직업들을 자기 자신과 맞는 직업들을 매칭시켜주는 것이 사실 이 진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이제 필요한 그 직업에 대한 그 성격과 또 자기 자신의 성격을 좀 더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자기 자신의 성격, 개인의 성격과 연결된 직업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각 직업의 성격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 나랑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트지로도 한번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보시면은 보통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이와 이 골똘히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나눕니다. 그래서 표현이와 골똘히, 현실이와 꿈돌이, 분석이와 포근이, 꼼꼼이와 태평이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뭐랑 연결되냐면은 뒤에 보시면은 성격 유형의 4가지 선호형이라 해가지고 MBTI 16가지 성격 유형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E와 I는 에너지의 방향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익스트로버트 그 외향적인 친구들은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하기를 보통 이 발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이 에너지가 이렇게 좀 발전하는 친구들이죠. 나오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외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향형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친구들이죠. 휴대폰 배터리와 같은 친구들이에요. 누군가를 계속 만날수록 계속 에너지가 뚝뚝 떨어지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걸 그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 단계입니다.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센스라고 하죠. 오감이 발달된 친구들은 이 오감을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나 직관형들은 이 육감을 가지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인식 정보 수집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판단 기능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분석함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느낌이 좋고 디자인이 좀 괜찮은 거 구매를 하는지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판단 기능, 결정과 선택의 단계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은 생활 양식 스타일이죠. 그래서 계획형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목표를 수립해서 나아갔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스타일들이고요. 이들은 늘 체크하는 선을 좋아하죠. 반면에 인식형들은 어떻게 하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는 스타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16가지 성격 유형, 이 조합을 따른 16가지 성격 유형을 갖고 학생들에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초등학생 버전이 이제 질문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표현이와 골똘히에 따라서부터 한 8개 정도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한테 맞는 거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가지고 에너지 방향이 E인지 I인지 표기하게끔 시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인식 기능이죠. 내가 현실이와 꿈돌이와 관련돼서 한 8개의 문항을 갖고 체크를 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S인지 N으로 표기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똑같다. 그럼 웬만하면 왼쪽으로 다 체크를 해서 S와 N이 똑같다면 왼쪽인 S로 체크를 하게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어떤 결정 판단 기능이죠. 따라서 분석이와 포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8개 문항 속에서 체크를 하게끔 시키고요. 그래서 T와 F인지 체크를 하게 시킵니다. 마지막 꼼꼼이와 태평이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J인지 P인지 체크를 하게끔 하죠. 그래서 맨 나중 시트지 뒤쪽에 보시면은 나의 성격 유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ESTJ다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ESTJ가 뭔지에 대해서 그 관련된 직업을 찾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했던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자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외향 친구들은 외부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뛰죠. 근데 반면에 내향들은 이 내부 활동과 이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상당히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좀 경험한 다음에 이해하는 걸 원하고요. 그러면 이들은 이해한 다음에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통 이 친구들 운전시험도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해주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미 교육 현장에서 이미 경험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논문이나
그 대학에서 박사과정에서 뭔가를 이 토론을 할 때 이해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 형태들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경험할 것을 되게 원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전체 제가 시트도 보면은 먼저 이해에 대한 안내를 먼저 올려주는 다음에 영상을 보게끔 시키면은 이해가 빠르시죠. 그래서 이들은 또 마찬가지로 정열적으로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반면에 되게 조용하고 신중한 활동을 상당히 좋아하죠. 이들은 시키지도 않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 학생 많이 있죠. 시켜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내향적인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정보 수집 기능적인 이제 이런 인식 단계에서는 오감에 의한 실태 파악을 하고요. 육감에 의한 가능성 의미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도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이제 옆반에 가가지고 큰 이제 의자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 이 꼼꼼한 친구들은요, 이 오감에 의한 실태를 파악하는 친구들은 자를 딱 재갖고, 몇 센치 정도 되는 걸 갖고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직관이 발달된 친구들은 그런 계산 없어요. 갖고 오다 막히면 다시 또 일을 두세 번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은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란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 S들은 주로 나무를 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런 것도 잘 보죠. 반면에 N 성향 친구들은 이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잘 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도 좀 영역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례에 따른 경향이 있어요. 저희도 직원이 꽤 있는데 이번 직원이 새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식 폼을 이제 만들어서 넘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혹시 회사에 폼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앞전에 있었던 한 친구는 그 이제 N 성향 친구인데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얘기하면 제가 알아서 만들어 보내드릴까요? 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확인도 하시고 보내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좀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사건을 묘사하는 걸 상당히 원하고요. 이 N 성향 친구들은 좀 비유적이고 암시적이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유를 통해서 이해가 좀 빠른 친구들입니다. 그 판단 기능을 담고 있는 이제 thinking T와 이제 느낌 중심의 이제 이 F들은요. 이 T의 관점들은 사실이나 진실에 좀 관점이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F들은 사람과 관계 현상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이들은 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되게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머리로 좀 이해되는 것을 선호하고요. 반면 이들은 가슴으로 느껴지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죠. 사실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성향의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들은 또 이제 또 보시면 마지막 생활 스타일 양식인데요. 결과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제이신 분들은 학생들의 이제 그런 가르친 거에 대한 측정 도구를 결과치에 많이 좀 관심을 두고 계시죠. 하지만 P들은 과정에 되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과정에서 만족했다면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들은 규칙적을 원하고요. 탄력성입니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 정도가 계획을 상당히 원하고요. 반면 이들은 상황에 맞추는 융통성을 상당히 발휘하는 것들을 원하죠. 그래서 이들을 볼 때 뭐라고 하겠죠? 아,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무슨 일을 저렇게 하나.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큰 사람들이 많고요. 이들은 목적과 방향의 변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각각 성격에 따른 관련 지역들이 좀 나옵니다. 또 ISTJ, 우리가 알고 있는 ISTJ는 보통 실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기억하며 일 처리에 신중하며 책임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보통 이 선택하는 직업들을 보니까 회계, 법률, 생산, 건축, 의료, 사무직, 관리직 주로 꼼꼼하게 일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ISTP, 말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인생을 관찰하는 편이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법률, 경제, 마케팅, 판매, 통계 분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ESTJ 사업가 유형이라 하죠. 사업가, 행정관리, 생산, 건축 그리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추진시키는 능력들이 있다 나오죠. 쭉 보시면은 ESTP는 주로 의료, 판매, 교통, 유흥업, 간호직, 비서직, ISFJ는 의료, 간호, 교직, 사무 등등 각 성격 유형에 따른 관련 직업들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각 성격 유형에 따른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 특징을 갖고 그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학생의 특징을 좀 더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특성을 알게 됐으니 직업도 보는데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격에 따른 이제 관련 직업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뭐 INFP는 문학, 상담 쪽, ENFP는 상담, 교육, 저널리스트, 광고, 판매 등등에 관련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실제로 정말 이와 관련된 이 성격은 어떤 직업들이 맞는지 이걸 좀 볼 수 있는 눈을 좀 갖고 계시면은 이제 후에 홀랜드 코드에 따른 직업군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먼저는 외향 친구들은요, 그들의 특징을 주의 깊게 듣고 활력 있게 반응하고 힘있게 열광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들은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때 그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않게 되면 좀 이렇게 시큰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내향적인 친구들은 1대1로 개별적인 배려를 해줄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배려를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개별적인 배려, 수업 이후에도 쉬는 시간에도 좀 이렇게 개별적인 배려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본다든지, 이런 개별적 컨택을 통해서 아이의 자기의 내면에 있는 자존감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S성향의 친구들은 되게 질서 있고 조직적인 활동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반면에 이제 N성향 친구들은 뭔가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들은 그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제시할수록 상당히 관계 형성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T들과 이제 보통 관계 형성할 때는 그냥 질문을 좀 많이 하고요. 질문하면 이 친구는 원인과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생각이 많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분석할 수 있게끔 정보도 좀 많이 주시고요. 반면에 이제 F 친구들은요, 정직하고 솔직해지면은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평상시 학생들과 좀 감정을 잘 나누시고 하신다면은 좀 더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J들은 보통 이제 그들이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마감 시간을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팀빌딩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정확히 마감 시간 몇 시까지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의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면 팀 내에서도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격려해서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마지막 P 같은 친구들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실 접근 방식이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이럴 때 거기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관계 맺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학생들과 이제 그런 성격 카드 놀이를 갖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격의 양면성 좀 봤고요. 그리고 다 같이 함께하는 이런 그 성격 카드 놀이를 가지고 그 학생의 성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봤고요. 또 이제 뒤에서는 실제로 이제 질문지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해서 맞는 직업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해보는 시간. 마지막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팀빌딩 시켰을 때 그들의 성격에 맞게끔 어떻게 좀 잘 아이들 앞으로 형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실제 학교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